이것만 기다렸다면 믿어줄래? 오늘의 둠스팅크.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출된 지 7일 만에 떴죠. 일단 마블 코리아에 올라온 어벤져스 영상만 따져보면 한 달 전 스파이디 그리고 아이언맨 어벤져스 출동. 넌 빠져 이. 지난 둠스의 캐스트 공개 영상 이후 딱 8개월 만에 이번 영화의 공식 영상인데 분석은 앞에 영상들에서 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신 덕분에 임급동 1위까지 유지 중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 번씩 봐주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진짜 드디어 공개된 둠스의 오픈을 함께 보고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디테일, 이걸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벽이라 좀 조곤조곤하게 진행할게요. 자, 오래 기다렸다. 자, 광활한 시골 평원에서 풍차 돌아가죠. 뚝배기를 쓰고 쭉 이어진 도로를 향해 달려가는 스티브.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넓은 평야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상에서 다뤘던 떡밥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은 런던부터 바레인 등등 6개월 동안 다양한 로켓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요 윈저 그레이트 파크 등의 로켓들이 있었죠. 제가 여기 찾으려고 비싼 풍차들 구글맵으로 다 뒤져봤는데 마블이 요 공원을 빌려서 지은 세트장, 바로 이 장소가 맞았습니다. 네, 여기 풍차 보이죠? 스티브는 오토바이를 타고 엔드게임 엔딩에서의 그지. 날씨는 늦가을 정도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고, 패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던 그 집 앞에 섰는데 저는 스티브가 처음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이 풍차가 위치했던 장소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전이었죠. 마블은 6월 15일과 6월 18일, 26일과 27일에 거쳐 공원을 빌려 실제 촬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도면까지 유출돼 버리는데, 여기엔 60년대 스타일의 주택, 그러니까 풍차가 위치한 장소에 이 노란 집이 지어졌고 스티브가 여기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도면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집의 이름은 루크 케이지 하우스, 또 애니 레이놀즈 하우스 등등 굉장히 여러 이름들로 불렸지만 유출 방지를 위해 영화의 제목과 워킹 타이틀이 다른 것처럼 이는 유출을 피하기 위한 낚시성 네이밍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집의 크기는 약 140평 정도, 실제 중산층 단독주택치고는 상당히 큰 편으로 이게 하루짜리 씬이면 절대 이런 크기로 설치할 리가 없고, 총 4일짜리 촬영의 넓은 동선, 카메라 이동이 많은 핵심 씬의 전용 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 아닌 스티브의 핵심 서사 공간으로 설계된 대형 실물 세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때 당시 유출본이랍시고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가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실 집의 구조 자체가 공개된 모습과 아예 달라서 이건 주장 영상이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엔 스티브가 가족과 머무르는 집과 멀지 않다는 점, 가족과 따로 머무는 공간일 가능성이 크기에 여긴 스티브가 해피타임을 보내는 공간, 아니 그가 은신처로 쓰는 작업실이거나 여전히 훈련을 진행하는 공간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스티브가 슈트를 박스 안에 넣는 이 장면, 요 벽면엔 다양한 공구들, 또 그 앞에 살짝 보이는 마당의 모습을 보아 아마 여기가 이 노란 집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 바로 노란 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엔 스페이스쉽 빌드라는 우주선의 장소 또한 발견됩니다. 우주선 구조물이나 세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장소에 왜 뜬금없이 우주선이 나오냐? 일단 여기에 개인적인 가설 몇 가지를 세워보면, 먼저 누군가 스티브를 찾아왔다는 가능성, 누군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스티브와 조우하고 그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 장면, 즉 둠이 될 확률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공개된 루머들과 같이 닥터둠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살해하게 될 거란 루머와도 맞닿게 됩니다. 어쨌든 스티브 자체는 어디론가 떠나는 주체가 아닌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이나 추궁을 받게 될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 우주선 자체가 스티브의 소유, 그러니까 스티브가 언제든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일 가능성인데, 일단 시기 자체가 60년대일 뿐더러 모든 걸 내려놓고 안정된 삶을 선택한 그가 이 우주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긴 하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세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러니까 공원을 빌린 김에 근처에 설치해 놓은 거다. 이번 영화엔 엑스맨부터 어벤져스, 반포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이들이 이착륙하는 씬들이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스티브와는 상관없이
공원 내 빈 공간에 우주선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어쨌든 스티브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장소 자체가 마블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세트장의 출발 지점이기에 이 장소는 이번 작품 속 스티브에게도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게 될 닥터둠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닐까.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보면 오토바이에서 자연스럽게 내려 헬멧을 걸어놓는 스티브. 그는 할리 데이비슨도 스포츠 바이크도 아닌 영국 브랜드 트라이엄프를 타고 있는데 퍼스트 어벤져에서 탔던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 윈터 솔저에서도 할리, 에어홀에서도 할리. 그냥 할리 빠돌이잖아 이거.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갔고 미군이자 국가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슨이 아닌 속도도 과시도 아닌 트라이엄프로 갈아탑니다. 얘도 명기긴 해. 스티브는 작업실에서 슈트를 박스에 넣어놓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아주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둠스의 첫 번째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새로운 어벤져스 로고. 이 초록색 컬러가 우리 로키를 떠오르게 하지만 이는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 바로 닥터둠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고 로고의 테두리를 확인해보면 이번 영화 속 둠이 사용하는 마법, 바로 수십 개의 룬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완다가 사용하던 룬과도 비슷한 형태인데 원작에서 둠이 사용하던 라트베리아식 고대 마법, 아마 혼합 주술이 이번 영화에서도 그대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둠은 이 룬을 자신의 모든 갑옷, 왕좌, 심지어 고향 라트베리아 전체에 새겨 넣으며 24시간 마법을 가동시키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Father, all my life I have answered every call to honor, duty, to war. 햇살이 들어오는 숲속. 여전히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있는 토르가 들어서고 뒤이어 침대에 누워있는 토르의 딸 러브. But now fate has given me something I never sought. A child. A life untouched by the storm. 네, 실제 햄소스의 친딸이기도 하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러브에게 토르는 뽀뽀를 하고 발할라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오딘에게 이러한 기도를 건넵니다. Lend me the strength of the old fathers, so that I may fight once more, defeat one more enemy, and return home to her, not as a warrior, but as warmth, to teach her not battle, but stillness, the kind I never knew. Please, Father, heed my words. 자, 일단 누구보다 비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토르. 이번 영화는 토르가 둠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라그나로크를 끝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아버지 오딘에게 사실상 유언에 가까운 기도를 올립니다. Your mother, she calls me. My life was all that held her back, but my time has come. 여기서 러브는 어딘가 아파 보이는 느낌인데 러브의 원래 아빠인 고르는 이터니티에게 딸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그렇게 러브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물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보면 러브가 이터니티 힘의 일부를 얻게 되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을 받은 러브가 아프다는 건 우주에 어떤 영향이 생겼음을 암시하죠. 일단 지금의 토르는 왕자의 계승자도 아닌 천둥의 신으로서의 영광조차 내려놓았으며 더 이상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살아남게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는데 오로지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시간, 딸 러브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만을 간청합니다. 즉 이번 전투는 토르에게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러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느낌. 토르는 이미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 이번 작품에서 닥터둠에게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번 영화 속 토르는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영화 속 닥터둠과의 전면전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빌런과의 싸움이 아닌 토르가 걸어온 모든 서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험대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르는 닥터둠과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게 될까? 이들이 맞붙었던 원작 코믹스의 스토리를 확인해보면 먼저 첫 전투를 보여준 건 토르의 1화. 이때 토르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 위장해 시민들을 돕고 있었고 닥터둠이 인간들을 납치하고 라트베리아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짱구를 굴린 토르.
둠은 어린 시절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그의 유일한 결점이자 컴플렉스였기에 토르는 이를 이용해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로 위장하고 이렇게 일부러 둠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분주한 분위기를 통해 강제 납치됩니다. 그렇게 위장한 토르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닥터 둠.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얼굴을 공개한 적 없었고 이 충격적인 면상을 토르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하게 충격받은 토르는 이건 의학기술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 말하고 분노한 둠은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이 가둘만 했어. 하지만 다시 인간에서 토르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렇게 좋아하게 된 둠과 토르. 둠은 토르의 묘리르까지 달라는 땡깡을 피우고 토르는 그의 미사일들을 반으로 쪼개버리며 둠에게서 빠져나온 데 성공합니다. 이후 시리즈에선 둠이 오딘포스를 흡수해버리고 일시적인 신급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작 코믹스의 스토리 또 앞서 공개되었던 닥터둠의 슈트 여기서 토르의 묘리르 떡밥이 공개된 걸 고려해봤을 때 이번 작품에서 둠은 단순히 토르를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토르의 힘까지 흡수해버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원작에서도 둠은 단순히 신을 이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힘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과정에서 멸리르까지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둠이 멸리르를 들 수 있는 조건, 그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직접 멸리르를 들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무기, 룬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토르는 원작에서 팔 한쪽이 잘리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소리소문 없이 망해버린 토르의 2편, 로키의 속임수로 등장한 장면이었지만 만약 이 설정을 이번 작품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토르가 둠과의 전투 끝에 팔 한쪽을 잃고 그에게 정신을 통제당하며 둠의 수하로 들어가는 그림, 토르 군단까지 결성하는 그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에서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었던 스티브, 두 번째 토르의 클립에선 토르가 오딘에게 기도를 하고 무사히 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하는데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이번 작품의 테마는 바로 모든 히어로들의 부성애라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히어로들이 다시 모여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가 아닌 각자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전면에 내세운 구조이며 첫 번째 클립에서 스티브 로저스는 슈트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전쟁터의 캡틴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행복이자 결과물, 책임을 짊어진 아버지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립으로 등장한 토르, 그 또한 딸 러브를 둔 아버지로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부디 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건넵니다. 이는 이번 전투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귀환하는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두 클립은 각각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도 부성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삶, 즉 모두가 하나의 감정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프랭클린의 아버지인 리드 리처드, 캐시랭의 아버지인 스칼랭, 빌리와 토미의 어머니인 완다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이번 작품이 특정 인물들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MCU 전반에 걸쳐 형성된 부모가 된 히어로들, 이들의 공통된 선택과 두려움을 하나의 테마로 묶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형태로 자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닥터둠, 그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그 가족을 잃게 되었고 그 상실은 닥터둠을 단순한 정복자나 폭군이 아닌 왜곡된 부성애를 지닌 인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둠 역시 스티브나 토르처럼 가족을 지키려 했던 존재였지만 누군가의 선택으로 가슴 아픈 상실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로 남게 된 것이죠. 스티브와 토르, 리드와 스콧은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라면 닥터둠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부모가 되고 그렇기에 그는 더 이상 승리나 정복이 아닌 가족을 앗아갔던 과거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인물이 됩니다. When you close your eyes, 성인용 기저귀 구매 완료. 오늘의 둠스팅크! 지난주 유출된 둠스의 세 번째 티저 엑스맨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도 퀵실버처럼 빠르게였고요. 아이 근데 네 번째 건 왜 지금 유출되냐. death comes for us all. That's all I know for sure. 먼저 어둡고 음산한 엑스맨 저택의 내부.
트레일러는 엑스맨을 연상시키는 피아노 선율로 시작됩니다. 여긴 우리가 폭스 엑스맨 영화에서 보던 그 학교, 자비의 웨스트체스터 저택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고 마치 엑스맨 대우표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Morning, Logan. Late start.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아무도 없는 엑스맨션을 비추고 배경엔 매그니토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진실이지. 중요한 건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눈을 감는 그 순간 너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이다. The question isn't, are you prepared to die? The question is, who will you be? 화면이 전환되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명패, 금속 플레이트에 새겨진 자비의 영재학교의 문구가 보이고 저택 내부는 완전히 먼지로 뒤덮여 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작품에 등장하게 될 엑스맨의 천적, 센티넬이 엑스맨션을 공격했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저택 내부를 보여주는 다음 장면, 멀리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찰스 자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When you close your eyes. 이후 찰스의 상징적인 휠체어가 굴러가고 체스판 위에 있는 퀸 체스마를 띄우는 남자, 매그니토 또한 오랜만에 모습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번 엑스맨 영화에 등장했던 체스말은 금속을 다루는 매그니토를 막기 위해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유리말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에릭은 원작처럼 장발의 머리, 또 수염까지 길게 기른 모습인데 이후 서로의 손을 맞잡는 찰스와 에릭. 찰스는 블랙과 레드 컬러가 섞인 X 심볼의 슈트가 박힌 셔츠를 입고 있고 이들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나레이션으로 들리는 매그니토의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죽는 순간 어떤 존재로 남느냐에 대한 매그니토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 엑스맨이 이번 작품에서 모두 사망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의 멀티버스 세계관에선 기존의 인물이 아닌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그니토가 말한 것처럼 죽음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사망 전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사이클롭스가 자신의 바이저를 벗어던지고 눈에서 강력한 레이저 블라스트를 폭발하는 모습. 사이클롭스는 원래 루비 석영이 쓰인 안경을 쓰고 다니거나 능력을 컨트롤하는 바이저를 쓰고 다니는데 그동안 바이저를 통해 레이저 블라스트를 세밀하게 조절해왔다면 이 장면에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블라스트를 하늘 위로 분출시켜버립니다. 그의 뒤엔 거대한 센티넬이 이동 중이고 그 앞에 있는 조형물을 자세히 보면 앞서 유출되었던 엑스맨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멸망 직전의 세계를 보여주며 엑스맨은 둠스데이를 통해 돌아온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 번째 티저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쌌다. 자, 이번 예고편은 아무도 없는 자비의 학교, 찰스와 에릭의 재회, 또 사이클롭스의 폭발하는 모습, 센티넬과 전쟁 중인 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먼저 두 리더가 손을 맞잡는 장면. 둘은 이미 이 유니버스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같은 결말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둠이라는 절대적 위협 앞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될 텐데, 앞서 알려진 루머에 따르면 닥터 둠은 인커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우주를 파괴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을 모두 지배하려 하는데, 여기서 엑스맨 세계관이 그의 표적이 되었고 자비와 매그니토는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뮤턴트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패배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서 자비의 파란 재킷 위에 새겨진 엑스맨 심볼, 이는 기존 폭스 시리즈와는 달리 블랙과 레드 컬러를 띤 형태를 보여주고 이번 작품의 테마가 종말과 희생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사대장, 사이클롭스는 원작 코믹스의 모습과는 달리 팬티가 없는 버전의 현대적인 슈트를 입고 있고 이는 90년대 애니메이션 시리즈, 또 코믹스 속 클래식 사이클롭스의 모습으로 앞서 등장했던 울버린의 상징적인 코스튬과 함께 드디어 사대장의 코스튬 또한 복귀합니다. You actually go outside in these things? What would you prefer? Yellow spandex? 그의 뒤엔 엄청난 사이즈의 빌런,
센티넬이 부츠를 신고 이동하는 모습인데 어쩌면 여기서 사이클롭스가 절망하는 이유 또한 센티넬에겐 블라스트가 거의 먹히지 않았고 엑스맨 팀 대부분이 전사했으며 이로 인해 분노하게 된 모습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센티넬은 애니메이션 속의 비주얼과 거의 동일하며 9월에 출시되는 게임 속 디자인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클롭스와 닥터둠이 맞붙었던 원작 코믹스 시크릿 워즈에선 모든 우주가 멸망하고 닥터둠이 신이 된 배틀월드의 시점을 보여주었는데 사이클롭스는 세계가 멸망하기 직전 피닉스 포스와 하나가 되며 생존했고 우주적 존재인 피닉스의 힘을 빌려 둠에 맞섭니다. 이때 사이클롭스는 둠에게 너는 가짜신이라 말하며 피닉스의 불꽃으로 둠을 공격하지만 이미 비욘더즈의 전능한 힘을 손에 넣은 둠. 그에겐 피닉스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피닉스는 내 앞에선 새에 불과하다라며 사이클롭스의 목을 가볍게 꺾어 그를 즉사시켜버립니다. 네, 사이클롭스가 가진 뮤턴트로서의 정점의 힘이 둠의 신적 권능 앞에 무력하다는 걸 실감해준 정말이지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앞서 들려온 루머에 따르면 둠은 직접 싸우기보단 자신의 군단을 조종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둠은 센티넬 기술을 탈취하고 이들에게 룬 마법을 결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뮤턴트의 대량 학살을 감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서 엑스맨션으로 보이는 장소가 유출되었고 여기서 파괴된 센티넬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기에 둠이 센티넬을 조종해 엑스맨들을 공격하고 이로 인한 대격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둠과 엑스맨들이 맞붙었던 원작 스토리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둠은 원래 판타스티포의 숙적이지만 엑스맨과도 여러 차례 맞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걸 미리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한 번 더 보면 좋고. 먼저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언캐니 엑스맨. 하지만 사건의 발단은 닥터둠이 아닌 또 다른 빌런인 아케이드의 조수 미스 로크에게서 시작됩니다. 아케이드가 둠의 심기를 건드려 라트베리아 성에 갇히게 되자 미스 로크는 엑스맨의 소중한 사람들을 납치하는데 미스 로크는 엑스맨에게 아케이드를 둠에게서 구해오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라트베리아로 스톰이 직접 움직입니다. 하지만 둠은 스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공격 대신 스톰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둠도 축이네. 하지만 이마저도 페이크. 둠은 스톰을 살아있는 크롬 조각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스톰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워하지만 둠이 간과했던 뮤턴트 능력의 근원적 공포. 스톰은 폐쇄 공포증으로 이성을 잃게 되고 라트베리아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둠은 스톰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둠은 엑스맨의 실력을 인정하며 아케이드를 넘겨주고 엑스맨을 라트베리아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직 이번 작품의 캐스팅 명단엔 없지만 할리베리의 스톰이 등장한다는 루머 또한 공개된 바 있기에 둠과 스톰의 전투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둠은 뮤턴트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능력을 분석하고 복제하여 자신의 마법과 결합하려 한다는 점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둠은 엑스맨의 유전자를 통해 센티넬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더 증폭시키게 되지 않을까. 앞서 공개된 닥터둠의 슈트에서 토르의 멸리루와 텔링즈가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닥터둠은 각 유니버스의 앵커빙, 핵심 존재들을 제거하거나 흡수하며 자신의 제국인 배틀월드를 건설하려 할 텐데 이번 티저는 둠이 자신의 군단을 만들어 엑스맨 세계를 침공하는 초반부 시퀀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닥터둠은 어벤져스를 상대하기 전 이미 엑스맨 유니버스를 초토화시킨 상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둠과 엑스맨의 멤버들이 싸웠던 에피소드, 엑스맨의 수장인 매그니토는 둠의 오만함을 참지 못했고 둠의 슈트를 제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지만 둠은 이미 자기장 방어 장치를 준비한 이후였고 매그니토의 공격을 손쉽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 설정을 이번 영화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엑스맨의 올드 멤버 둠은 나이트크롤러의 텔레포트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그를 손쉽게 생포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개된 엑스맨 멤버들은 총 3명. 하지만 이외에도 비스트, 미스티, 나이트크롤러, 겜비까지 총 4명의 캐릭터가 더 남았는데 먼저 엑스맨의 브레인으로 등장하는 행크 맥코이. 이 형님은 아마 둠의 침공이나 인커전을 막기 위해 밤새도록 연구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텐데 과학과 마법을 쌈싸 먹어버린 둠 앞에서 비스트의 과학기술은 그저 장난감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은 변신의 귀재인 미스틱. 20년 전에 레베카 로메인 배우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Bottoms up.
미스틱은 암살이나 교란에 특화되어 있고 둠의 진영에 잠입 후 내부 분열을 노리겠지만 둠은 이미 마법 감지 능력이 말렙인 양반이라 미스틱의 변신을 1초 만에 간파하고 오히려 그녀를 역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둠이 미스틱의 유전자를 뽑아내서 이 대우표처럼 변신하는 센티넬을 만들어낸다. 이건 진짜 어벤져스 입장에선 지옥문이 열리는 거겠죠. 이번 작품에서 둠이 미스틱의 능력을 흡수하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상황을 만든다면 딱 둠이 좋아하는 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컴백한 나이트크롤러. 이번 작품에서도 가장 빠른 이동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먼저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겜비. 최근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찰진 발음을 보여줬던 그는 The name's Remy Labo, du Diable Blanc, but you can call me the Gambit. It's been a while since I've seen Sling Blade. Hit me again. 원작처럼 자신의 몸 전체를 과부하시키고 거대한 센티넬에 맞설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둠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 자폭에 가까운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역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엑스맨 멤버들의 예상 행적까지 훑어봤는데 결국 닥터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했던 영웅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을까. I've lost everyone that matters to me. 황량한 사막을 비추는 화면. 읽고 익숙한 뒷모습에 누군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 새롭게 바뀐 슈트의 모습. 사막을 향해 걸어가는 슈리의 뒷모습이 등장합니다. The king has his duties to prepare our people for the afterlife. 뒤이어 등장하는 탈록한 종족의 나무라. 그녀는 여전히 물 밖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탈록한족의 반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보이는 탈록한 종족들과 함께 어딘가를 응시하는데 바로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탈록한의 사원. 사막 한가운데 이들의 사원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탈록한 왕국의 국왕. 네이머 또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상타를 주로 즐기셨다면 이번 작품에선 원작의 그 코스튬, 한껏 올라간 기세 슈트를 착용 중이고 네이머는 머리 위 하늘을 응시합니다. I have mine. 뒤이어 새로운 슈트와 함께 사막 위를 걷는 둘. 은바쿠는 망토가 달린 슈트. 요 지팡이 또한 여전히 그대로죠. King M'Baku of Wakanda. Then, Yancey Street between Broome and Grand. 그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네, 828 지구에서 건너온 싱이 슈트 차림으로 은바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바쿠는 자신을 와칸다의 왕이라 소개하고 싱은 얀시 스트릿 출신이라며 귀엽게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피터를 떠오르게 하죠. I'm Peter, by the way.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your made-up names. I'm Spider-Man then. 그리고 마지막 장면. 와칸다의 사운드와 함께 정찰기에 타는 이들. 비장한 표정을 한 슈리가 와칸다 포에버 포즈를 취하고 와칸다인들과 판타스틱4는 어벤져스 둠스데이로 돌아온다 라는 문구와 함께 둠스데이의 네 번째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이번 티저의 배경은 사막. 해당 배우들은 이번 작품의 로케이션 중 하나인 바레인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는데 바레인 자체가 외부 언론, 파파라치의 접근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외하곤 그 어떤 장면도 공개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와칸다 포에버 이후 행방이 묘사되지 않았던 탈록한. 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까지 물속에서만 활동하던 탈록한 종족이 이렇게 그냥 육지도 아닌 사막 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예전 탈록한인들은 지상에 살던 마야인들이었기에 이 사막이 서오는 이들이 수중으로 내려가기 전 혹은 지상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태양의 성전으로 돌아온 모습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네, 옆집 아쿠아맨 속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아틀란티스의 예터가 버려진 것처럼 탈록한의 성전 또한 과거 마야의 문명이 교차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 원래 네이머는 지상인들을 극도로 불신했지만 이제 와칸다와의 평화가 도래했기에 더 이상 바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앞서 데드풀 속 등장했던 황량한 사막, 보이드를 연상하게 만들기도 하며 Where the hell are we? I don't know. Looks kind of Mad Maxy. 혹은 드디어 도래해버린 최악의 상황, 잉커전으로 인해 모든 게 사막화된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작품에서 변화된 와칸다의 슈트, 기존 슈트의 골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금각이 훨씬 더 강조된 모습이고
슈리가 단순히 와칸다의 수호자를 넘어 조금 더 성숙한 히어로로서의 위험을 갖췄으며 닥터 둠과의 전면전을 대비한 강화형 슈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트엔 아쿠아마린 컬러, 탈로칸과의 동맹을 암시하는 푸른색 컬러 또한 추가되는데 이는 기존 슈트에 탈로칸의 비브라늄이 추가로 강화되었고 탈로칸 또한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혼용 중이란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와칸다와 탈로칸의 동맹은 건재하고 둠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이들이 손을 잡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엔 만약 네이머가 와칸다를 변절하는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이번 작품의 서사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관전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이머는 오직 탈로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는 자신의 국가인 탈로칸을 보호하기 위해 와칸다와의 승산 없는 저항 대신 둠과의 조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 만약 네이머가 둠의 편에 서게 된다면 네이머는 이후 둠의 집행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원작의 성격상 끝까지 둠의 밑에 있다기보단 둠이 탈로칸까지 통제하려 드는 순간 네이머는 다시 한번 안티히어로로서 둠에게 칼을 꽂게 되지만 결국 둠에게 끔찍하게 리타이어 당하지 않을까. 배경으로 들리는 슈리의 나레이션을 확인해보면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전부 잃었다. 왕은 백성들을 사후세계로 인도할 의무가 있지. 나에겐 나의 의무가 있다. 라는 비장한 대사를 읊조리는데 이는 이번 작품에서 그녀가 처한 심리적 상태, 와칸다 내에서 변화된 위치, 이번 작품을 관통하는 비극적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슈리는 이미 오빠와 어머니를 연이어 잃었고 이번 영화에선 또 다른 소중한 존재, 트찰라 주니어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오빠와 어머니 둘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선 티저들에선 모두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었고 만약 스티브 로저스의 아기, 프랭클린 리처드, 토르의 양딸인 러브, 그리고 슈리의 조카인 트찰라 주니어까지 납치되는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이번 작품에서 둠은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아이들이 미래 계획의 일부라는 서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만약 둠 또한 자신의 아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긴 입장이라면 이 아이들을 통해 본인의 결핍을 채우고 트찰라 주니어 또한 배틀월드에서 자란 뒤 유출된 컨셉 아트처럼 어른이 된 모습 또한 향후 시크릿 워즈를 통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왕은 백성을 사후세계로 인도하지만 본인에겐 또 다른 의무가 있다는 말. 전작에서 슈리는 킬몽거의 영혼을 만났고 That was the Panthers that came before me. And before T'Challa. Don't mention my brother. You're the reason why he's dead.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와칸다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결국 오빠 트찰라를 저버렸기에 그녀는 사후세계를 존재하는 차원으로는 인지하지만 경외의 대상으로 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슈리는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와칸다의 실질적인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며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내려놓고 과학과 힘으로 무장한 현실적인 통치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티저 속 가장 재밌는 만남, 바로 은바쿠와 벤그림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위험 있는 은바쿠와 뉴욕 거리 출신 벤그림의 대비, 벤이 언급한 얀시 스트리트는 실제 원작 코믹스 속 그의 고향이기도 하며 이번 작품 속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협업할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코믹스에서 이들의 역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블랙팬서의 첫 등장은 판포. 여기서 리드는 와칸다의 기술력이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와칸다는 항상 외압의 폭력과 침략에 맞서왔기에 판포가 와칸다의 위협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포가 828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미래의 모든 계획을 그려나갔다면 판포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616 지구의 인물 슈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체는 와칸다 혹은 판타스틱4의 우주선일 텐데 이는 이미 촬영장 유출 사진을 통해 예고된 바 있고 여기엔 CGI 슈트를 입은 신, 슈리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재밌는 건 여기에 호아킨 토레스, US 에이전트 존 워커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두 어벤져스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예상해볼 수 있는 건 판타스틱4는 와칸다에 먼저 착륙한 것이 아닌 뉴욕 어벤져스 타워에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여기서 나머지 멤버들이 어벤져스와 대화하고 싱만 와칸다로 이동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미 닥터둠이 프랭클린 리처드를 납치했다면 판포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각 팀들과 조화하는 모습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싱이 이번 티저에 혼자 등장한다는 점도 판포의 멤버들이 초반에 흩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영화에서 팀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게 루스 형제의 특이기도 하고 비스트를 연기한 켈시 그래머에 따르면 이미 페드로 파스칼과 함께하는 장면을 암시한 바 있기에 리드는 엑스맨 팀과 조우하고 싱은 와칸다, 수아조니는 어벤져스와 만나는 구성 또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작에 등장했던 러브라인, 사실 네이머는 술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MCU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이들이 삼각관계, 아니 사각관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트레일러 문구. 와칸다와 판타스틱 4가 함께 명시된 건 두 팀이 둠에 맞서는 핵심 연합 세력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 조합이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원작 코믹스에선 둠이 비브라늄을 갈망했고 와칸다 내부 세력을 통해 비브라늄을 장악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둠은 비브라늄을 분명히 노릴 것이고 둠은 비브라늄을 가진 와칸다뿐만 아닌 전작에서 이슈가 되었던 새로운 물질 바로 아다만티움까지 노리는 서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를 탈취해 멀티버스 전체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삼고 각 우주의 히어로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조종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둠스데이 티저로 정말 바쁜 한 주 한 주가 몰아쳤는데 언제 뜰지 모르니까 끝까지 소식 받아보시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확인하시고. 저는 둠스데이의 추가 유출, 추가 루머가 뜨는 대로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이 근데 시계 저거 안 멈추냐?